날씨가 여전히 안 좋네요. 자, 오늘 공부할 부분은 크게 세 부분 나눠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의 설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수업의 설계에서 수업의 구조와 관련된 이거 제가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 다음에 교사학습 과정안 부분 얘기할 거고요. 이거는 교사학습 과정 안에 전체적인 구도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사학습 과정안 안에 있는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는 세세한 형태로 되어 있는 교사학습 과정안은 아마 임용이 된 다음에라도 한 4번, 5번밖에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다 작성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준비할 때는 이러한 구도 속에서 수업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는 그냥 그걸 알고 하는 사람과 그냥 오늘 국어 시간이 됐으니까 교과서 몇 쪽?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대로 그냥 쭉 가르치는 형태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전자는 우리가 제대로 된 국어 수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후자는 국어 수업 중에서 교육 내용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에게 초반에 설명을 했을 겁니다. 수업이라고 얘기할 때는 교육 내용, 교사, 학습자 이게 세 가지가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핵심은 교육 내용하고 학습자가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 이게 학습이고요. 이걸 이제 교육의 본체 부분입니다. 수업은 교사가 여기에 기능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들어오는 건데,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수업에서는 어떤 양상이 나타나느냐? 수업 시간에 교사가 들어와서 학습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데 수업 내용하고 무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시간 내내 딴소리 하는 거죠. 이거는 형태상으로는 수업에 들어가죠. 우리가 볼 때 수업 종치는 시간에 들어와서 교사가 들어왔고, 종치는 시간에 교사가 나갔고, 수업 시간 중에 교사하고 학습자가 교실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대화를 나눴으니까 수업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교육 내용과 무관한 수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본질적으로는 수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교사가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야 오늘 자습 몸 안 좋아서 자습 그러면은 교사는 빠져 있고 교육 내용하고 학습자 사이에 둘의 관계만 생기죠. 학생들이 문제집을 풀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보면서 혼자서 공부한다고 하면 그것도 수업이라고는 할 수 있겠는데 아주 극단적 형태에서 교사가 빠져 있는 구조죠. 또는 교사가 아주 열심히 들어와서 교육 내용과 관련돼서 설명을 하거나 예시를 들거나 하여튼 간에 수업에서 교수 활동들을 하는데 학생들은 다 엎어져서 자고 있어요. 또는 무슨 수학 문제를 다들 이렇게 몰래 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학습자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학습이 빠졌으니까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수업이라고 할 수 없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수업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극단적인 예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는 했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수업처럼 보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수업의 형성이 되려면 교육 내용과 교사와 학습자가 세 개가 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교사는 교육 내용을 자기에게 스스로 구현한 존재가 될, 그러니까 수업 내용을 보통 장악한다고 말을 할 때 수업 내용을 완전히 스스로 자기 것으로 구현을 해서 학습자에게 딱 맞는 형태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지만 수업이 된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갖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경험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 가운데서 이만큼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여기 단원 지도기획까지 부분은 보통 매 시간마다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단원 단위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 위에 있는 부업과 목표하고 영역별 설치 기준하고 하는 것들은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교사가 자가 연수를 하거나 하면서 다음 해에 가르치게 될 학년들이 결정되잖아요. 교사들이 매년 똑같은 학년만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때 교재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뭘 가르칠 건가를 미리 결정해서 보니까 미리 이제 학습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차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만큼인데 여러분 눈에 볼 때는 11번부터 14번까지인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업마다 준비하게 되는 야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사학습 과정안 전체에서 실제로 수업에서 이게 되나? 되는군요. 실제 수업에서 다뤄지게 되는 요 내용만큼을 교사학습 과정안 야간이라고 하고, 요 야간은 꽤 오랫동안 훈련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오늘 맛보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합니다. 수업의 설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 다시 한번 하고, 교사학습 과정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윤곽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야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는데, 야간 부분은 여러분들이 내용상으로는 8주차로 되어 있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했는데, 주차별로 그 입력을 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건 주제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는 뭐 몇 주차 몇 강이라고 표현되다가 어디서부터는 몇 주제 몇 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한 주 안에 전체를 다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주차하고 주제가 이제 불일치하는 일들이 생겨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주제라고 쓰고 있는데, 요 다음 그 9주차 부분에 있는 교환을 같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거기에 야간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8주차까지만 받았죠. 9주차 부분은 이 칠판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하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에는 내가 빨간 색깔로 아예 그냥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대한 기술까지 다 해놨었던 거니까 그걸 가지고 같이 보면서 동영상 강의 거기 다 해서 보충을 할 테니까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업의 설계에 해당되는 부분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설계를 한다는 거는 요 앞에 동영상 강의로 올렸었던, 이건 헷갈리네요. 동영상 강의로 올렸었던 것처럼 수업이 하나의 과정이에요. 수업 단위도 과정이고, 수업보다 큰 단원학습도 과정이고, 그 다음에 학년도 과정이고, 그 다음에 학년군. 중학교 같은 경우는 1, 2, 3학년이 학년군이에요. 하나에. 초등학교는 저학년군, 고학년군, 뭐 중학년군 이런 것들이 있고, 고등학교는 그냥 하나의 학년군, 1학년은 하나의 학년군으로 보고, 2, 3학년은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이런 데면은 그 대학 예비 과정이라고 얘기해서, 사실 이때 배우는 과목들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라고 얘기했었던, 모든 국민들이 일정한 학년기가 되면 같은 내용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다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에요. 다 선택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학년군들도 다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중학교 학년군과 고등학교 학년군, 두 개의 학년군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교육과정인데, 교육과정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다루는 것이 수업이라고 하는 단위예요. 이 수업을 준비하려면 수업 내용이 뭔지를 안다고 해서 준비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실제 수업을 위해서는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목표에 도달해야 되고 학생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수업의 준비 과정이 있다. 교사로서는. 수업을 준비한 다음에 수업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화하는 과정이 있다. 구체화라고 하는 건 교재 분석을 하고 학습 활동들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에 맞는 모형들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고 필요한 제재나 뭐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교구나 교환이나 수업을 위한, 이를테면 심지어는 내가 이거 지금 수업하기 위해서 준비했잖아요. 이걸 갖추는 과정까지가 구체화 과정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업을 실행을 합니다. 그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스스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동영상 강의에다 집어넣기는 합니다만, 넣었습니다만, 수업 중에 이 정리 과정에 형성평가가 있는데, 형성평가의 목적은 뭐냐면, 학생들이 니네들 공부 잘하는지 한번 보자가 아니라, 교사가 이 시간 동안에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교수 활동들을 했고, 학습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의도했던 목표에 도달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약에 목표에 충실하게 도달했으면 내가 수업을 잘 준비해서 진행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학생들이 바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사가 학습자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뭘 보완해야 되지? 교사로서 보완하거나 보충하거나 또는 계속적으로 진전하기 위한 방안들을 생기는데,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피드백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이 실제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교사 쪽에서 필요한 과정이고요. 학습자로 본다면은 학습자는 이것만 보이죠. 물론 어떤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거나 또는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가 있는 학생들은 수업 전에 미리 교무실에 찾아와서 선생님 오늘 뭐 공부해요? 수업 끝나고 선생님 이거 질문할 게 있는데요 라고 해서 교무실까지 쫓아가서 수업 외의 과정까지도 지켜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을 준비하고 구체화하고 수업을 평가해서 피드백하는 이 과정은 학생들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학생들에게 보이는 건 이 부분이에요. 수업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는 이 보이는 부분만 경험했기 때문에 수업의 설계 그러면 뭐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만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교사로서 준비하고 설계하는 과정은 이 전체를 설계한다. 그리고 이 설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준비, 구체화, 실행, 그 다음에 송환, 평가 송환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모형인 거죠. 모형. 모형은 교사학습 모형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한 바 있지만 두 개의 유형의 모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게끔 설계되어 있는 모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절차 모형이라고 했어요. 절차 모형에서는 순서가 중요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단계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비약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절차 모형에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다. 방법이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관계로 조직하느냐, 어떤 요소들이 거기 포함되느냐. 관계 모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관계 모형은 주로 어떤 때 사용되냐면 학습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는 실제적인 경우들은 절차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능적이고 굉장히 작은 단위의 또는 지식학습 같은 경우는 절차 모형으로 학습하기가 적절합니다. 지식과 기능은 절차 모형으로 하기가 좋고 태도라든지 실제적인 경험들은 관계 모형으로 진행하기가 좋은데 이런 걸 모형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서는 교수학습 모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모형화된 겁니다. 준비, 구체화, 실행, 평가라고 하는 절차를 일종의 가지고 있는 걸로 설명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모형이라고 얘기할 때 이 모형은 어떤 모형이냐? 거기 강의에다 집어넣으면 이건 교육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에서는 혼동이 될 만해요. 왜냐하면 교육 모형, 교수학습 모형, 수업 모형, 교육, 교수학습, 수업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이 과목 시작할 때 이 과목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납니까? 교육, 교수학습, 수업은 굉장히 비슷한 개념들이에요. 근데 포괄 정도가 좀 다른데 수업이 그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단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손에 잡히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교육 모형이 가장 포괄적인 거예요. 교수학습은 그 사이쯤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 이게 뭘까요?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도 이게 칠판보다 나은 점은 있네요. 쉽게 보니까. 이게 교재 국어과교사학습 방법 69쪽에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교육 모형이면서 동시에 이 안에 모형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첫 번째는 여기 잘 보면 준비, 구체화, 실행, 환류. 환류가 피드백이고 다른 말로 평가 송환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다시 준비, 구체화, 실행, 평가 송환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무슨 모형이라고 얘기했어요? 교육 모형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틀을 이루고 있는 거죠. 전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준비 단계는 뭘 하고 있냐? 목표를 본다. 그 다음에 학습자를 본다. 물론 여기는 교수자도 보고 환경도 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습자예요. 학습자를 본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본다. 목표하고 내용은 사실상 같은 건데 목표는 같은 것의 추상적인 차원을 보여주는 거고 내용은 목표의 구체적인 차원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기독교에는 그 삼위일체 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이게 서로 3명의 존재가 기독교의 이 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똑같은 존재가 어떤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뜻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에서도 목표하고 내용은 같은 대상이에요. 다만 그것을 추상적으로 일반화해서 진술하면 목표라고 얘기하고 그것보다 훨씬 구체화해서 진술하게 되면 그러면 내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걸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핵심 학습 활동 또는 활동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목표와 내용과 활동은 서로 같은데 다른 층위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가르칠 건가? 누구에게 가르칠 건가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겁니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거 넘어갔다 오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재 이거 뒤로 넘기면 교사학습 과정안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나올 겁니다. 나오죠? 거기 보면 교사학습 과정안에 순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세안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교사학습 과정안 부분들을 구현한 거라서 이 세안 부분을 보면 맨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맨 위에서부터 국어과 목표, 영역별 성취기준, 성취기준도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목표하고 성취기준의 차이점은 성취기준이 목표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 이거는 구체적으로 학습자가 어떤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떤 학습을 하고 나면 실제로 취득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되는 능력의 구체적인 그 양상들을 성취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이 생긴다면 성취기준은 뭘로 표현하냐면 이를테면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다와 같은 것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셈을 하는데 셈만 하지 실제로 그 숫자를 쓸 수가 없으면 이거는 실제 성취기준상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의 차원으로 기술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보다 성취기준이 훨씬 더 구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하고 내용으로 둘로 나누어서 그러면 성취기준은 목표입니까? 내용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성취기준보다 더 구체적인 게 학습 내용들이 그 밑에 또 있다라고 한다면 성취기준은 목표인데 국어과 목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성취기준은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 물고 물리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성취기준 다음에 단원명이 있고 단원 개관이 있고 학습자 요구 분석이 있어요. 그리고 단원 학습 목표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다 뭡니까? 이거에 대한 파악 과정인 거죠. 학습자 요구 분석이 중요한 거는 내가 똑같은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학습자가 달라지면 교육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4번 이상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여줬었던 거 있어요. 이거 수업 오기 전에 다시 봤었으면 이거 맨날 최 교수님이 맨날 그리는 거구나. 이 비고츠키가 잠재발달 영역 하면서 학습자가 발달을 하는데 비고츠키는 이렇게 그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언어 발달 과정을 본다면 태어나면 바로 언어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언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한 2살 때부터. 초기에는 느리게 발달하다가 학년기가 된 다음에 3학년에서 5학년 정도에 급속하게 언어 능력이 발달해요. 그다음에 6학년 이후부터는 완만하게 발달해요. 왜냐하면 거의 언어 능력상 그 능력치로는 성인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미세한, 그렇지만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생존 언어를 사용해서 살아가는 거는 평생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그 전문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아주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교사가 이 정도 수준에 있다고 해보자고요. 학습자는 여기에 있고 그럼 교사하고 학습자 사이에 거리가 있잖아요. 이 거리를 좁혀줘야지만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한다는 얘기 내가 이제 반복적으로 했었던 겁니다. 학습자 요구 분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습자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면 뭐를 실패하냐면 이게 실패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패가 되는 겁니다. 교사가 학습자를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서 만약에 가르친다라고 하면 교사로서는 학습자에까지 와서 가르치고 있는 거지만 실제 학습자는 저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끓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냄비에다가 물 넣고 가열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죠. 어느 순간 되면 뜨겁습니다. 손가락 집어넣기도 힘들게.
하지만 내 손가락에 뜨겁다고 해서 거기다 라면 집어넣는다고 다 잘 익는 건 아닙니다. 라면이 제대로 익기 위해서는 적어도 90도 이상의 물 온도가 계속 유지돼야지만 라면이 잘 익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에 불어나는 효과가 오히려 더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라면의 온도는 이 정도면 적당히 해놓고 60도 정도 온도를 올려놓고 라면집을 계속 60도로 기다리게 되면 라면이 제대로 익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교육도 비슷한 겁니다. 학습자가 어디까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내가 거기에 맞게끔 투입을 해야만 학습자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먼저 그래서 교육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들을 파악하는 거다. 무엇을 가르칠 건가? 누구에게 가르칠 건가? 요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뭐가 결정되냐면 교육적 접근이 결정되는 겁니다. 왜? 교육적 접근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교육 내용하고 학습자에 대한 관점이 교육적 접근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교육적 접근이 여기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단계로 구체화하게 되면 그러면 교사학습 모형을 선택하고 여기 모형 나왔네요. 이 모형을 다른 걸로 표시를 하면 자, 여기 교사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교사학습 모형은 우리가 교육적 접근에 따라서 4개 교육적 접근에 따라 모형들 쭉 있었죠. 많은 모형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국어과에서 주로 쓰는 모형들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최근의 동향은 이런 모형들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내용 기반의 모형들보다는 방법이나 시스템 기반의 모형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를테면 국어과에서도 뭐 창의성 개발 학습 모형에 의해서 수업을 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 어떤 말이 훨씬 많이 나오냐면 플립 러닝의 방법, 그러니까 거꾸로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국어과 수업에 대한 방법을 쓴다. 이런 용어를 훨씬 많이 써요. 거꾸로 수업은 국어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내용에 따라서 만들어진 교사학습 모형이라기보다는 교사하고 학습자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할 건가에 대한 그런 체제 측면에서 만들어진 모형이에요. 그게 오히려 더 많이 쓰여지고 있는 때가 지금이라서 조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선생님이 말했었던 교사학습 모형도 이런 건데 실제로 내가 뭐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교사학습 모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용어들은 다른 용어가 나오네 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그 체제와 관련된 모형들을 그냥 전체 교과에서 두루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2개 본 겁니다. 첫 번째는 교육 모형, 교육 모형 큰 틀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화 과정에서 교사학습 모형이 등장한 겁니다. 교사학습 모형에 따라서 교사학습 내용을 조정합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교사학습 모형을 창의성 개발 학습 모형으로 보느냐 문제 해결 학습 모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학습자가 갖게 되는 지식의 성격이 달라져요. 문제 해결 학습 모형에선 정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답에 도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나 방법을 만들 건가, 이겁니다. 창의성 개발 학습은 이런 거죠. 다른 말로 전환시키면 어떻게 하면 괜찮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생산해낼 건가. 그러니까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을 이렇게 많이 확장해 놓기 위한 것들을 얻는 게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따라 교육 내용들이 바뀌어질 거 아니겠어요? 정답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수렴적인 교육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점점 오류의 가능성들을 쳐가면서 점점 정답적으로 가는 수업이 될 거고, 창의성 개발 학습 모형을 쓰면 어떻게 하면 점점 여러 가지를 넓혀줄 거냐. 학생들이 다 똑같은 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마다 다른 답들을 낼 수 있게끔, 누군가 그렇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가능성들을 모색하게끔 하는 게 수업에서 내용이 될 테니까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달라지면 활동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목표, 내용, 활동은 연동되어 있다. 구체화하는 과정이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그것들은 서로 같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모형 나오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 과정이고, 이제 구체화 과정이고, 구체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교재, 제재, 교구 또는 이제 그 밖의 기술적인 수단들이 준비됩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실제로 수업을 하는 거니까. 수업은 시작, 본, 마무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모형입니다. 뭘로 할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것도 모형이에요. 이름은 시작, 본, 마무리라고 여기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쓰는 걸로 따지면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모형인데 무슨 모형이라고 부르냐면 수업 모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가 수업을 설계할 때 우리가
설계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설계해야 될 대상은 먼저 교육 모형을 가지고 수업 전체에 얼개를 짠다. 그래야만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단계적인 준비 과정들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내용을 정하고 나면 어떤 교사학습 모형을 선택할 것인가.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이번 학기에 중요한 거 3가지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구체적인 자원들을 획득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수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업도 수업 모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수업 모형은요, 조금 있다가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요거 끄고서 이제 새로 파일을 열어가지고 보여주겠는데, 야간이라고 하는 형태로 설계가 됩니다. 그 야간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수업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어떤 요소들이 있고 어떤 단계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때 교사는 어떤 활동을 하고 학습자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이미 여러분들은 요소별로는 배운 적이 있어요. 도입과 정리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가. 그리고 전개 과정에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활동들, 핵심 학습 활동들을 배치를 할 것인가. 공부한 바 있는데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배치해 놓고 있는 것이 야간입니다. 교사학습 과정은 야간. 학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용어들을 익숙한 용어로 쓰다 보니까 수업 지도안, 학습 지도안, 그 같은 용어로 여전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정말로 교사의 입장에서 풀어놓은 거죠. 그런데 점점 이 수업의 양상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아까도 플립러닝 얘기했었지만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는 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 경험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학습자 스스로 목표를 만드는 경우도 생기고 수업 지도안이라는 용어는 좀 일방적이고 교사 주도적인 개념 아니냐. 그래서 이제 활동안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목에서 어떤 용어를 쓰느냐? 교수학습 과정안이라고 쓰는 겁니다. 안은 이제 설계도라는 뜻이니까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개념적인 설계를 하는 것을 교사학습 과정안이라 이렇게 용어를 쓴 겁니다. 이게 이제 국어과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설계하게 되는 학생들이 지난번보다 더 적게 왔네요. 그 공지사항은 몇 차례 올려서 여러분들이 상황은 대체로 짐작은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시작을 해놓고 지난번에 다 안 시킨 게 있거든요. 짐작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내가 원래 이제 공수장 맡게 되면서 한 과목만 맡게 돼 있는데 한 과목만 맡을 수 있는 사정이 있어서 한 과목을 맡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 강의 안 되는데 너무 취해요. 주말까지 다 써서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만들어져요. 계속 그 주차하고 왜 강의가 일치가 안 되느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도 매우 불만이 육체적인 한계가 있네요. 어제도 하나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막판에는 내내 찍다가 정신 차려보면 줄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원래 오늘 지금 이 진행하는 수업의 설계는 동영상을 찍었는데 도저히 못 올릴 상황이 된 거예요. 중간에 햇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못 올리고 요 앞에 부분까지만 이제 끊어서 올렸어요. 이게 이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수업을 좀 압축적으로 일단 도입식으로 해놓고 내가 이거를 좀 보충하는 동영상을 하나 더 찍을 겁니다. 그래서 올릴 거니까 보통 수업보다 진도가 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여기서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 오늘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사학습 과정안인데 그리고 교사학습 과정안 중에서도 야간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실제 수업을 하게 되면 야간 짜는 능력이 있어야지 수업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빨리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찍어가지고 보충할 부분들을 보충을 해줄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감안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